자, 지금 시간이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 오후 9시 26분입니다. 오늘 종가는 제 생각에는 베리 해피하다. 예? 베리 해피한 상황입니다. 아주 만족스럽게 끝났어요. 이건 제가 기대했던 전략 중에 가장 좋은 결말이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예요. 코스피 200 지수 월봉이 여기 기준선 26 아래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수치가 얼마죠? 322.66입니다. 그 아래에서 끝났어요. 자, 이 주봉은 할 얘기 없고, 주봉도 대드났잖아요. 주봉이 대드나는 바람에 이제 310 아래에서 끝나게 됐고, 그쵸? 310 아래에서 끝나게 됐으니까, 31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고퍼스는 3025원이고, 코스피 지수는 한 2300 정도였잖아요. 2300 한 10 정도? 그 정도였는데, 추가적으로 이틀 동안 더 내려서 2277.99 222299 아니다 227799에서 끝났습니다. 2300도 무너진 거죠. 지금 2300도 무너진 상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데드가 났어요. 3날 여기도 데드 났고, 주봉도 데드 났고, 근데 다 완성이 됐죠. 데드난 건 전부 다 완성됐어요. 월봉까지도 싹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3날 완성됐고, 주봉도 완성됐고, 이 주봉도 완성돼 있고, 뭐 없어요. 다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지수까지 내리면서 이제 모든 게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땡큐죠 자,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피 200 지수가 둘 다 후행선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인버스하고 곱버스가 기준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마 인버스일 거예요. 자, 인버스가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인버스가 갈 수 있는 수치는 얘가 기준선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 가격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6,500원. 6,500원입니다. 6,500원. 예. 그럼 곱버스는 얼마까지 갈 수 있어요? 7,320원인가요? 7,320원인가? 여기까지요. 7,300, 한 35원 되겠네요.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일단, 목표가 생긴 거예요. 간다 아니에요? 갈 수 있는 목표치는 생겼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 기준으로 보면, 다음 달에 얘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겠어요? 써닝스팬이죠, 써닝스팬. 다음 달에 여기죠, 여기 대충 5,230원이에요. 5,230원. 그러니까 지금 인버스 차트만으로 봤을 때는 5,230원까지의 공간이 생긴 거예요. 5,040원. 그러면 5,230원에서 빼기 5,030원을 빼면 5,040원이구나. 5,230원에서 5,040원을 빼면 190원이고요. 190원을 현재 가격인 5,040원으로 나누면 얼마냐? 3.769요. 그냥 3.77% 오를 수 있어. 3.77%. 3.77%예요. 그럼 3.77%로 곱하기 2 하면 7.53%죠. 7.53%. 그러면 3,115원 곱하기 7.53% 하면 얼마냐? 3,350원.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고가를 넘으면 일단 3,350원까지, 곱버스는 3,350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기준선 26까지 갈 건지 말 건지는 추이를 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고버스로 보면 고버스는 조금 더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3,000원대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요. 여기 4,715원 이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리치면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난리치면 일단 기본적인 목표는 여기잖아요. 여기 3,945원 여기를 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넘어가면 이제 오버슈팅할 만한 공간이 이 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면 전고점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전고점을 맞고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공간이 요 정도 4,730원까지의 공간은 있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라고. 간다 아니라 공간이 존재한다. 중요한 건 공간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공간을 지금 사용하느냐 다음에 사용하냐는 두 번째 문제고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 공간이 그렇게 존재한다라는 것만 일단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고버스, 인버스 줄여볼게요. 월 2주 아무 문제 없죠. 주봉 아무 문제 없어요. 3일봉 아무 문제 없죠. 다 이거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올라도 되고 내려도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딱히 할 얘기가 없고, 그러면 여긴 일봉은 볼 거 없고 3일봉도 볼 거 없고, 이제 주봉으로 갔더니 주봉이 지금 골드 직전이에요. 골드 직전 3,11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종가가 3,110원을 넘는지 안 넘는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넘으면 얼마까지 가요? 3,245원까지 가는 거예요. 3,245원까지 간다. 그러니까 여기요. 3,110원을 넘으면 3,245원까지 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주봉은 여기 3,020원 3,025원을 넘으면 얼마까지 가요? 여기까지 가죠. 3,200원. 결국 3,200원까지 간다는 거는 3,245원도 넘는다는 얘기지. 그게 그거지 뭐. 그래서 저는 3,025원만 넘으면 3,245원 위로 갈 수 있는 환경을 이미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에 확인하셔야 될 거 뭐예요? 3,025원 위에서만 끝나느냐만 보면 되는 거예요. 3,025원 위에서만 끝나면 돼. 다른 건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에 가든 뭐 갈 거 아니에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가야 되니까 구조를 만드는 거를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일목으로 본 거죠. 일목으로 다 봤으니까 일목은 이제 끄고 띵 글로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골봉 이렇게 끝났죠. 이렇게 끝났는데 이걸 월봉으로 보시면 아래가 그냥 열려 있어요. 아래가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야간 선물이 한 1% 정도 오르고 있는데 뭐 무너지면 끝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건 무너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저가를 깨면 끝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저가를 깨면 끝나는 싸움이다. 그럼 저가 깨면 여기까지 열리는 거예요. 288.77 288.77 288.5 정도 되겠네요. 288.5까지 열린다. 그러니까 여기서 288.5까지 가면 281이 종가요. 9월 종가가 280일 정도 됩니다. 그럼 거기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다음 달에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가격이 뭘 의미할까요? 여기까지 간다라는 게 뭘 의미하지? 그럼 이거 연봉으로 볼게요. 연봉으로 보시면 와 이렇게 돼요. 음봉 만든다는 얘기예요. 응? 음봉 난다고요. 그럼 11월 달에 하락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음봉이 되면 12월 달에 올라가겠어요? 전 더 빠질 것 같은데. 더 빠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밑꼬리만 커지는 형국이에요. 연봉을 보시면
이게 지금 윗꼬리가 계속 증가하는 거잖아요. 얘가 내려가면 윗꼬리가 계속 길어진다고. 그리고 윗꼬리가 길어진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땐 부정적이에요. 예. 제가 봤을 땐 상방이 부정적이라고. 윗꼬리가 길어지는 거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건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가가 깨졌다. 그럼 이건 최저가 모드거든요. 예? 이건 최저가 모드예요. 얘는 어디까지 열려있다? 코로나 저점까지 열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점을 안 깼기 때문에 못 내려가는 거지, 저점을 깼으면 진작에 내려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인위적으로 저가를 지켰잖아요. 안 내려가게. 그래서 저는 이 저가가 안 깨지면 상관없겠지만 저가가 깨지면 아래 공간이 더 있다는 거죠. 한 이 정도까지 있어요. 240 정도까지. 240 정도까지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11월에 작년 저점을 깬다. 예? 11월에 작년 저점을 깨는 일이 발생한다면 12월에 추가적으로 더 내릴 수도 있다고 봐요. 12월에 추가적으로 더 내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예? 연봉은 애초부터 공간을 더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가를 깨면 이제 아래쪽 공간을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가를 안 깨면 뭐 그냥 작년 저점 부근에서 치고받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좀 더 심해요. 그죠? 얘는 좀 더 심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거의 시가까지 다 왔어. 얘는 지금 시가가 좀 먼데 아직 얘는 다 왔다니까요. 조금만 가면 원봉이 돼. 그럼 지금 지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27799예요. 그러면 277.99잖아요. 저점이 2134.39라고. 예? 39. 그럼 얼마예요? 143.6포인트만 빼면 돼. 143.6포인트. 이게 2277.99로 나누면 6.3%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6.3%만 붕괴되면 작년 저점이 붕괴되는 거예요. 엄청 먼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작년 저점 대비해서 6.3%밖에 안 올랐다고. 다 빼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봉은 지금 볼펜 20하단까지는 기본적으로 열려 있으니까 여기 2204까지는 저가 깨면 내려갈 수 있어요. 2204, 2200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2134랑 뭐 한 70% 차이밖에 안 내요. 예. 그러니까 볼펜 가면 이제 아래쪽으로 공간이 70%밖에 없어. 그걸 깨면 작년 저점이 무너지는 거예요. 70%는 하루 이틀에도 깰 수 있어요. 악재 뜨면 하루 이틀이면 깰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방을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판단할 만한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 이제 상방 이야기 했던 분 있잖아요. 8월에 2,800, 뭐 연말에 3,000, 내년에 3,500 간다고, 나는 그게 다 보인다고, 2030년까지의 플랜이 제 머릿속엔 다 있어요. 저는 보여요. 그랬더니 요즘 입을 싹 닫았어요. 예? 왜냐? 2,500도 못 갈 걸 이제 알았거든. 예? 올해 말에 이제 2,500 못 간다라는 거 본인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2,800이었다가 또 세일해가지고 2,500대 아래로 줄여놨고요. 허를 찌르는 강세장 이야기 하셨던 분은 뭐, 계속 이제 다른 동영상 찍으면서 딴소리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하시던 분이 2차전지 막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분 덕에 2차전지는 다 박살났죠, 사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박살나는지를 모르는 거야. 예? 박살나게 다 만들어 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박살났다고 뭐, 공매도가 뭐 문제니 증권사를 탓하고, 증권사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증권사가, 예? 투자자들한테 2차전지 사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예? 2차전지를 사라고 한 사람 따로 있다고. 2차전지를 사라고 한 사람이 잘못한 거지. 왜? 공매도를 탓해요. 제가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애국 타령을 한다고. 예? 나라를 위해, 기업을 위해. 아니, 나라를 위해, 기업을 위해 돈을 투자하는데 무슨 고민을 해요? 공매도 맞으면 많은 거지. 안 그래요? 공매도 맞으면 많은 거지. 나라를 위해, 기업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내놔야죠. 손실나면 애국심도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다 돈 벌려고 하는 거라고. 다 돈 벌려고 하는 거라고요, 솔직하게. 이게 뭔 투자예요.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예. 그러면 돈을 벌 생각이 있으면 싸게 사야지. 예? 터무니없는 위치에 있는데 그거를, 예? 사라고 펌핑하는 사람 말만 믿고 매수를 한다는 게, 예,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본인이 결정한 거잖아요. 누구 말을 들었든 본인이 결정했는데 왜 본인의 결정을 왜 다른 곳에 가서 막 탓을 하냐고요. 증권사, 공매도 그거랑 상관없어요. 예. 본인이 그거 모르고 샀어요? 다 알고 샀지? 예? 5배, 10배 간다니까 덥석 문 거지. 예. 근데 내리니까 이제 마음 바뀐 거잖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다 보셨죠? 예. 뭐 딱히 설명할 게 없어요. 잘 내려가고 있고, 만약에 이번 달에 저가가 다음 달에 또 붕괴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 볼벤 20 하단선까지, 월봉상 볼벤 20 하단선까지는 내려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는 한 22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로 봤을 때는 290 정도 돼요. 290 정도. 예. 그 안팎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00은 뭐 지금 305기 때문에 뭐 5포인트만 빠지면 붕괴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한 290 라인이 이제 붕괴되느냐 마느냐가 가시권에 있는 거죠. 350에 있을 때, 2600에 있을 때는 사실 2200 꿈이나 꾸셨어요? 못 꿨지. 응? 그 국내 최고의 기술적 분석한다는 분도 2500이 바닥이라 그랬잖아요. 예? 2500이 바닥이고 걱정 말라고 2550부터 쓸어 담았잖아요. 근데 지금 2300도 깨졌어. 기술적 분석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 기술적 분석은 사람마다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요. 저는 제가 보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근데 정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인 거지. 예?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이런 구조를 완성시키면 이쪽으로 갈 힘이 강하다. 그래서 이쪽에 배팅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예. 아니 무조건 아래야. 그러니까 아래에다 돈 다 때려박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확률이 높은 거지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에게도 이걸 100%라고 어필하면 안 되지.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했을 때 본인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면 배팅을 하는 거고, 에이 터무니없는 소리야 라고 판단이 되면 배팅을 안 하면 되는데, 상대방은 아무런 지금 의사결정에 의지가 없는데 막 흔들어가지고 야 이거 무조건 하방이니까 나를 믿고 여기다 배팅해, 이런 식으로 했다가 잘못되면 상대방은 아무런 대응을 못해요. 알지를 못하는데. 근데 이 바닥은 그런 짓을 해야 돈을 벌어요. 예? 왜? 정보를 받는 사람이 공부하기 싫거든. 예? 정보를 받아들이는 주체가 공부를 하기 싫으니까 공부할 걸 주지 말고 그냥 매수가랑 매도가만 줘. 너 믿고 내가 해볼게. 그래서 이렇게 주잖아요. 예? 그걸 주면 맞을 때는 막 이렇게 되는데 틀리면 이 XX, 이 4XX, 그죠? 개 X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본인이 감내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 계좌가 감내가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믿음이 깨지면 이제 분노로 바뀌는 거죠. 중요한 건 본인한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가 아니에요. 내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지. 예? 그러니까 본인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잘 해석해서 쓰면 되는 건데, 본인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준다고 해서 그걸 넙죽받아가지고 사용했다가 큰 거 다치는 거죠. 더군다나 공짜로 주는 정보는 그나마 덜한데 진짜 막 돈까지 받잖아요.
엄청나게 자기가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돈도 받아. 막 몇백만 원씩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박살 나는 거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예, 엄청나게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에 가요. 대학교 4년 졸업하면 이제 기업에 들어가잖아요. 저 기업에 들어갔을 때 한 연봉 5천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 연봉 5천이면 한 400만 원 되나요? 급여가? 40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예, 실급여로. 그러면 10년 공부해가지고 400만 원 받는 거예요. 도대체 주식 전문가가 얼마나 능력이 있길래 그 많은 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식 전문가가 얼마나 뛰어나, 얼마나 공부했는데, 몇 년이나 했는데, 예? 근데 되게 비싸게 받아먹어. 근데 알고 보면 전문가도 아니야. 엄청나게 비싸게 받아먹는데 알고 보면 그만큼의 퀄리티가 안 나요. 그렇게 퀄리티 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사달이 나는 거예요. 예? 잘할 때는 그 돈이 안 아깝지. 자기가 투자한 돈에서 그 이상 나오니까. 근데 원금이 작살나는데, 이제 원금이 작살나면 이제, 예, 속았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저 리딩하는 사람도 나랑 별로 차이가 없는 거구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돈을 내는 거예요. 근데 별 차이 없어.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스스로 공부하셔야 돼요. 스스로. 근데 공부해보세요. 더럽게 어려워요. 진짜 어렵다고. 예. 시장을 이해한다라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아니, 이 보조지표 보는 거는 그나마 덜 어렵지. 이 보조지표를 가지고 시장을 읽어내야 되잖아요. 보조지표를 읽어내는 게 아니라 시장을 읽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얘는 통로라고. 그죠? 차트는 통로야. 실제로 읽어내는 건 시장을 읽어내야 돼. 근데 시장의 의도가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고, 예, 가물가물하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고요. 그 쉽지 않은 걸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배우려고 하고요.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경험해 보세요. 경험해 본 사람은 다 알아요. 어려워. 어렵다라는 걸 인정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게 정상이야. 그래서 제가 막 시황하면 막 틀리잖아요? 한두 번 틀렸어? 저는 1월달부터 7개월까지 7개월 내내 틀린 사람이에요. 예? 7개월 내내 틀렸다고. 근데 3개월은 다 맞췄잖아요? 그죠? 다 맞췄어요, 3개월은. 7개월은 다 틀렸어. 근데 문제 없잖아요. 예? 7개월 동안 틀려도 3개월 동안 맞히니까 다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예. 읽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그걸 사람들은 잘 모르세요. 틀리면 나쁜 놈, 사기꾼. 예. 그것만 아세요. 틀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맞히는 게 이상한 거지. 한 개인이 지수를 읽어낸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한 개인이 지수를 읽어내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한 개인이 수십 개의 종목을 막 정보를 줘. 에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엔 세 종목만 돼도 버거워요. 예? 세 종목만 돼도 버겁다고. 그걸 다 모니터링 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근데 보세요. 지수랑 고버스랑 레버리지는 하나야, 하나. 왜? 기초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세트로 움직일 수 있어. 코스닥 150이랑 닥버스도 하나의 몸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는 좀 쉬운데, 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렇게 해가지고 막 수십 개의 종목을 늘어놓잖아요. 그럼 관리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석하는 걸 보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이 관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범위를 벗어나요. 그래서 여러 종목을 다루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다루고 있다라는 건 장난치는 거죠. 응? 장난치는 거예요. 차트 대충 보고 이거다 저거다 하는 거지. 이해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자, 볼까요? 개인은 지금 1조예요. 외국인은 3조 7천억이고, 그러니까 외국인은 계속 하방이죠. 외국인은 계속 하방이에요. 자, 현물 볼게요. 현물 보실 때 7월 1일부터 보자고요. 하반기에 얼마 샀나? 얼마 샀을까? 9조 7천억입니다. 이제 3천억만 더 사면 10조예요. 3천억만 더 사면 10조라고. 근데 이 10조를 딱 채우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여러분이 관심 있게 안 보시잖아요. 저는 돈을 맨날 보니까. 보세요. 어라? 2,400억 남았어. 그러니까 이제 개인은 매도한 게 2,400억 남았기 때문에 요거 앵꼬 되면은 시가 아래로 내려가도 되는 거예요. 응? 시가 아래로 내려가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개인이 여기서 3천억 이상만 매수하면 코스피 지수로 2250 아래로 내려가도 된다고. 자, 개인이 매수하는 건 나쁘다 그랬죠? 개인이 매수하는 건 나쁘다고. 개인이 매도해야 올라가는 거야. 근데 개인이 계속 매수하면 장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2차 전지 좋다, 반도체 좋다, 계속 이런 소리 하잖아. 그러면 그거 믿고 계속 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수는 계속 내리는 거야. 왜? 개인이 계속 담는데? 그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기업의 미래가 좋다, 이런 소리만 하는 거야.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이 단순히 기업의 미래만 있을까요? 유동성이 1위예요. 그 다음에 지수가 2고 종목이 3이라고. 예? 유동성. 외국인이 자금을 들이미느냐 빼느냐. 그게 1위라고요. 두 번째는 지수가 오르는 타이밍이냐 내리는 타이밍이냐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종목이에요. 종목의 가치가 아무리 좋아도 지수가 내리는 타이밍에 다 작살나. 애플도 2022년에 내렸잖아요. 왜 내렸어? 가치가 나빠서? 아니요. 걔네는 하락 주기에 딱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패대기 치지. 그러면 전 세계 시총 1위인 애플도 내리는데 뭐 에코프로가 대단해요? 포스코홀딩스가 대단해? 그래봐야 50조도 안 되는 기업이에요. 근데 기업의 가치 맨날 그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매수하세 그러고 있으니까 다 작살나는 거 아니에요? 네. 에너지솔루션 4.81%, 포스코홀딩스 4.97%, 에코프로 6.43%, 삼성 SDI 5.86% 빠졌어요. 네. 그러고 나서 무슨 얘기예요? 이 공매도 나쁜 놈들, 그죠? 증권사 나쁜 놈들 그러면서 화살을 돌리잖아요. 잘못은 본인들이 해놓고. 추천을 본인들이 했잖아. 그게 이 바닥 사람들인 거예요. 지수를 읽을 줄도 모르고 유동성은 확인하지도 않고 기업 탐방해가지고 그게 좋대. 거기 자기는 고수래.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분들 때문에 닥버스가 올라. 행복하죠. 그럼 바보짓을 알아서 해주는데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코스피 3천 간다. 나발을 불어. 그죠? 얼마나 고마워요. 개인들은 그걸 믿는다고. 그걸 이야기한 사람이 뭔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믿어요. 그게 고마운 거예요, 저는 사실. 저는 개인이 매수하면 고마워요. 그분들이 진짜 행복하길 바라면서도 고맙다고. 왜? 그분들이 매수하면 빠질 거니까. 그러면 고버스를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계속 내리는데. 자, 지금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2668을 다시 못 가면 다시 못 가면 작년 저점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는 가야 되는 팔자인 거야. 올해 고점으로 다시 돌아가든지 아니면 작년 저점을 붕괴하든지. 근데 2600대 있을 때는 2668을 넘는 게 쉬워 보였잖아요. 지금 2277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 200포도 안 남았다니까. 악재 한두 방만 맞으면 작년 저점 나가리 돼요. 그러면 위로 못 가요. 2500도 못 가. 지금 2500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여기서 아무리 끌어올려도 2377. 여기서 맥스로 끌어올려도 저는 2377 위로 못 올라간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선엑스펜 2 아래로 내려왔어. 다. 선엑스펜 2 아래로 코스피도 내려왔고 코스피 200 지수도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장벽이에요. 장벽.
그리고 이제 거기 맞고 무너지면 이제 아래쪽으로는 무한대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제일 모르는 거, 이평선. 저는 이평선 잘 모르거든요. 그래도 제가 관찰했던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잘 모르는 거니까 애교로 봐주세요. 애교로. 자,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한 얘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히스토리가 있어. 자, 62평 맞으러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내려오면 122평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나는 2300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고 상상을 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예. 지금 122평 아래로 종가가 하회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뭐 미국 증시가 급등하지 않으면, 굉장히 상방에는 나쁜 신호예요. 나빠. 왜? 여기도 그랬거든. 여기도 하회했잖아. 그죠? 이봉이 하회했고, 이봉도 하회했어요. 그 다음 달에, 사고 터졌어요. 자, 사고 터지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이제 240, 이게 240선이죠? 242평선이죠? 122평 지나서 242평일 텐데, 여기가 이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너지면 여기까지 간다고 보는 거예요. 1931? 이 정도까지. 이걸 하회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여기서 저가를 깨가지고 밑으로 쏟아지면 그 다음 이평선은 얘잖아요. 여기서 이거 두들겨 맞고 내리면 요거 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래쪽으로 힘이 실리면 이천선이 깨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보는 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는 2200 정도였잖아요. 2200 정도. 근데 이평선으로 보면 2200이 아니라 이천선도 붕괴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번 달 저가를 지키면 저는 그러면 매수해야 된다고 봐요. 이번 달 저가를 지키면 매수한다. 그러면 아마 목표치가 한 2377까지는 목표를 잡을 수 있겠죠. 그 이상은 어렵고. 그런데 저가가 깨져버렸다. 그러면 이제 위로 목표치가 얼마든 매수는 포기하시는 게 저는 베스트라고 보고요.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2000도 충분히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보여드렸죠? 개인 매도한 거 없어요. 올해 들어서 매도한 게 없습니다. 2020년에 47.4조, 2021년에 65.8조, 작년에 16.6조를 매수했는데 지금 손절한 거는 2천억대예요. 말이 안 되잖아. 2천억 매수했다고 상승장이 와요? 안 와. 그러니까 2천억 매도했다고 상승장이 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이게 위로 가는 흐름이 아니라 아래로 가는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보통 바닥은 선행스팬 2를 붕괴하면 바닥이 나와요. 그러니까 작년 저점은 선행스팬 2를 붕괴한 바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 저점이 진바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애초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그래서 계속 하방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다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바닥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진바닥일 수 없다는 거죠. 왜? 얘는 선행스팬 2 아래에서 만든 바닥이 아니에요. 얘가 선행스팬 2를 붕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바닥을 그려야 되니까 얘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마치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요. 여기 저가를 얘가 깨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스팬 2 위에서 만든 저가는 선행스팬 2를 붕괴했을 때 자주 붕괴된다라는 거예요. 바닥이 원래 이쪽에 있기 때문에, 좌측에 있지 않고 우측에 있기 때문에 저는 작년 저점이 거의 90% 이상 붕괴될 거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10%는 또 바이든이 뻘짓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의 여지는 남겨놔야죠. 그래서 작년 저점을 붕괴하는 흐름은 나올 거라고 보고요. 작년 저점이 붕괴되면 곧버스는 3,940원까지 쳐올려야 되니까 그동안 가격이 빠진 게 있어. 이게 시간이 지나면 곧버스는 가격이 죽기 때문에 그 죽은 거를 상쇄해야 돼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2134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곧버스가 3,940원을 갈 때까지 코스피 지수가 더 내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2134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한참 더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100선이 아니라 2000선 때도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다 저의 주장입니다. 제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뷰 바꾸지 않고
하락을 그러니까 상승을 다 쳐맞아가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고포스를 들고 있는 사람들 웬만하면 다 보유시켜가면서 설득시켜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다른 사람이 고포스를 포기했을 때 그 사람의 포기를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투자자의 결정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드리는 거지 제가 그분들의 의사결정을 대신해서 판단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안타깝긴 하지만 그분들의 판단을 존중하는 거고요. 아직도 저는 고포스를 팔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기회가 남겨져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은 보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악재가 뜰 때가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저는 11월 달엔 좀 악재가 떠줬으면 좋겠어요. 빨리 좀 심하게 좀 하게. 예? 작년 저점을 붕괴하면 이제 그 다음 스텝은 그때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저점을 붕괴하는 시점이 11월이냐, 12월이냐, 아니면 내년이냐에 따라 전략이 다 바뀌기 때문에 그 상황이 오면 따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상승장이라고 외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예? 상승장이라고 떠벌린 사람들 되게 많다고. 그 덕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물렸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빼면 작년 저점 깬 종목들 되게 많아요. 아시죠? 삼성 SDI도 깼습니다. LG화학도 깨지 않았을까요? LG화학도 깼던 것 같던데. 그러니까 지금 다들 속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상승장이라고 다 속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속은 거야. 깨졌죠? 예? 작년 저점 깨졌잖아요. 다 속은 거예요. 삼성 SDI 깨졌죠? 이거 제가 깨진다 그랬잖아요. 예? 이거 또 어떤 사람이 비웃어. 이게 왜 깨지냐고. 깨진 종류가 아니라 훨씬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봤을 때 안타깝잖아요. 내릴 게 뻔히 보이는데 또 이런 종목을 사라고 7월 달에 열심히 안내해 준 분도 있어요. 이거 10거래일 분할 매수하라고. 걱정 없다고. 지금 그분들 다 물려가지고 30% 이상씩 다 손실 나 있는 상태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도 못해. 이게 작년 저점을 붕괴했다니까요. 무슨 메리트가 있어. 이것만 그래요? 카카오? 이것도 7만원 간다 그랬잖아요. 올해 말까지. 지금 얼마예요? 37,000원이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처럼 안 된다니까요. 이게 상승장이에요? 아니라고. 우리가 아는 배터리도 지금 다 작살났어. 삼성 SDI, LG화학은 어쨌든 배터리랑 관련이 있는 업종의 기업이잖아요. 근데 작년 저점을 깼다고. 그렇게 좋은 섹터도 작년 저점을 깼다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더 심각하겠지.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종목들이 많이 내렸잖아요. 근데 아직 지수는 작년 저점을 안 깼어. 그러니까 지수가 작년 저점을 깨러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더 무너지는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미 무너진 종목들도 더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 깨면 일단 주식 매수는 쉬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는 몰라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 근데 매수는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본인이 주식을 들고 있어. 근데 나는 추매를 할 거야? 그럼 추매를 멈춰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추매는 멈춰야 된다는 거. 현물을 쥐고 있어야 나중에 주가가 빠져도 물을 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이제 손절할 거면 몰라도 손절할 생각이 없다면 적어도 현금은 쥐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자, 오늘 내용만 딱 정리하면 내려가려고 차트를 그렸다. 1. 내려가려고 차트를 그렸다. 1이에요. 2. 이번 달 저가를 안 깨면 사라. 이번 달 저가를 안 깨면 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이번 달 저가를 깨면 사지 말아요. 사지 말라고.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면 그 다음 스텝은 월봉상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이 타겟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의 조정이 온다라는 거는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월봉으로 봤을 때 얼마다? 자, 월봉으로 봤을 때 코스피 지수는 여기 2000 아니지. 다음 달로 봐야 되니까 여기잖아요. 2200 정도 되는 거고. 그죠? 2200 되는 거고. 그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는
28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하락이 올 수 있다라는 거는 머릿속에 염두에 두세요.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으로 생각하실 거는 고버스에서 이번 주 종가가 3,025원 위로 마감하면 3,245원 위로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해되시죠? 예? 코스피나 코스피 200 지수는 아래쪽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열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이 현실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고버스를 보유해야 되고 주식 매수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자, 여기서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